제가 이거 많이 얘기 들었어요. IT는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IO는 어떤 식으로 얘기 들었죠? 이렇게 간다고. 이 기간 동안 답답해가지고 지금 죽는 곡소리가 나온 건데 이거 시간 지나면은 결국에 비슷합니다. IT가 바이오가나. 만약에 셀트론작이 여기까지 올라주잖아요. 9만 5천 10만 원까지 웬만한 바이오는 20% 이상 수익이 납니다. 그렇고 여기서 공매도를 2주 동안 78만 주를 했어요. 공매도만. 이게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에코프로가? 공매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얘네가 시그널을 보냈어요. 무슨 시그널? 야, 버스다. 한번 내가 죽일 수 있다. 조심해라. 너 내가 내일 잡으러 간다. 조심해. 이 시그널을 보냈다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오늘도 조금 지루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에코프로가 시장 주도해가지고 박살 내놓더니 오늘 또 개불을 띄워가지고 종합지수를 먹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에코프로 플러스 그리고 반도체 요 정도만 좀 강한 날이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 누가 뭐래도 2차 전지도 이제 주도주로서 역할이 좀 끝나가면은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거 아까 전에 제가 평소에 이야기 드리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요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어제 파월 연설이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중에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그리고 연내 인하는 없다. 여태까지는 연내 인하가 없다는 말에 시장에서 무슨 소리야. 이번에 무조건 연내 인하해야지 경기 침체 오는데 막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파월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금리 전망, 이 가이던스가 금리 인하 확률을 0%로 잡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렇게 조금 파월이 찬물을 좀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찬물을 끼얹는다가 아니라 증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야, 너네 너무 세게 오르고 있어. 찬물을 살짝 눌러주는, 이 뜨거운 열기를 가라앉혀주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이 정도 발언은 그냥 예상 범주에 있었고, 이 정도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추가 금리 인상 해봤자 뭐 두 번은 아니고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두 번의 우려감을 가졌다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7월에 대한 금리 인상 스탠스는 파월도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고. 만약에 이거 7월에 무조건 올린다고 하면은 이번에 동결하는 효과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파월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동결로 들어가니까 시장이 갑자기 폭등할까봐, 거품이 낄까봐, 그럼 또 자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걸 좀 억누르는 효과를 겸사겸사 했다. 이번엔 좀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대응을 잘했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올랐다가 장중에 밀렸다가 바로 요만큼 또 땡겼어요. 그래가지고 강세 마감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파월의 의견이 반영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일 모레 금요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예요. 얘네도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지금 상방으로 포지션이 많이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좀 처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당장에 뭐 빠르면은 금요일 장중까지 상승세를 지금 이렇게 지금 흐름처럼 버티다가 장중에 이제 청산하면서 물량을 싹 다 던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길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세력의 본색이 드러날 수 있다. 야, 이제 금리 인상한다. 야, 너희 경기지표 문제 없네. 근데 인플레랑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세게 때릴 거야,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파월의 말을 좀 더 매파적으로 해석하는 게 사후 반응으로 나와가지고 시장을 좀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눌러도 할 말 없는 게 미국이 그만큼 오르긴 했어요, 지금요. 안 쉬고 올랐어요. 갈 거면 이런 식으로 올라야 되는데 너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시장이 먼저 선행해서 좀 쉬고 있긴 한데 미국도 좀 따라서 실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보다 먼저 쉬고 있거든요. 물론 글로벌 증시보다도 약한 건 좀 짜증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 좀 유추해 볼 수 있겠고, 제가 그래서 파월이 지금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CPI 발표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 시원하게. 그거 예측하지 마시라.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드렸는데 파월이 좀 제가 그냥 생각했던 범주 속에서 그 정도는 이야기 한 것 같다. 왜냐면 시장이 오르면은 이 상태에서 시장 괜찮아요. 파월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동결하다가 상황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폭등 나와요. 파월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FOMC에 대한 해석들은 또 다른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를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종이 편식적이에요.
지금 뭐 바이오도 있을 거고 2차전지, IT, 게임, 그리고 뭐 엔터, 그리고 뭐 의료기기, 그리고 리오프닝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봅시다. 그럼 뭐 얘네는 좀 덩치가 작으니까. 근데 이제 엔터주에서도 JYP가 시총 4위에 오르면서 이제 당당하게 뭐 게임주가 빠지고 BBIE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강세에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다. 근데 어쨌든 2차전지가 에코프로랑 그리고 알바, 새 배터리 이런 친구들이 좀 위주로 올랐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2차전지 모든 섹터가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2차전지도 이제 주도주로서 역할이 조금 물음표다. 그리고 정고점 넣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내려받고 다시 땡기는 모습도 강세 흐름. 아직 나 살아있다. 라고 오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오늘도 쉬었고요. 그리고 엔터주는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게임주가 오늘 좀 안 좋았고 바이오랑 게임주랑 지금 약간 한 세트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오늘은 누가 뭐래도 IT의 날이었다. 요거 부인할 수가 없죠. IT의 날이었던 거를 오늘 아침에 3%까지 올랐다가 0.8%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 빠지면서 그리고 다시 또 3%까지 땡겨낸 그런 강세 흐름. 이게 지금 엄청난 흔들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우리 베타리한테도 글 남겨드렸는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쉴자리인데 이거 반도체주가 어디에 올라가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SK 하이닉스의 키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소부장 관련 주보다는 DDR5라던가 아니면 기판주 요런 쪽 비메모리 쪽 계열에서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올라올 수 있다. 약간 좀 하이닉스랑 별개로 미국발 반도체 강세 영향을 우리 시장에서 반영을 좀 한 것 같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도 어쨌든 1,300원 이하에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죠. 그리고 빅스 지수가 일단 14예요. 야, 이거 빅스 14P를 본 게 제가 언젠지 제가 이거 20P만 안 넘어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우려감이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환율이랑 이렇게 보면. 근데요, 여러분 매크로 지표를 보면요, 우려가 되는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뭐라고 했죠, 제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즉,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시세를 내줘야 증시에도 우호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반영된 자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채권 수익률도 상방을 향하고 있어요. 이건 뭐죠? 아, 지금 자산가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고 있다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떨어지고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증시에 대한 과열을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과열하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그럼 여타 싶어가지고 살짝 눌림목이 나면 작은 폭이 아니라 큰 폭으로 뚝 장대 음봉을 몇 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차익 물량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 차익 물량이 나올 때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빠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채권 수익률이 빠지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조금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갈라나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요런 고민을 할 때 누가 먼저 반응하냐? 아마 얘가 반응할 거예요. 얘가 굉장히 유동성이 증시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예전에도 저랑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겪어보셨겠지만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질 때 여러분 비트코인이 빠지는데요? 이거 좀 의심스럽습니다. 하고 2일 있다가 그때부터 시장 급락 나오면서 조정을 쭉 받았죠, 코스닥이. 이런 게 좀 있었고. 환율이 더 속이긴 힘든데, 어쨌든, 환율은 지금 좀 버티고 있는 만큼 당장 부러지진 않겠다 정도를 반영하는 거지, 시장이 조금 쉴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그 과열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시그널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실제로 코스닥에서도 보라 시그널 나오고, 이번에는 여태까지는 보라 시그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올랐지만, 이번 보라 시그널 뜨자마자 코스닥 시장이 어제 한번 콱 눌렀거든요. 에코프로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눌렀다고 하는데 결국 이 보라 시그널 요걸로 먼저 돈의 흐름을 알려줬다. 이런 걸로도 뭐 시장에 대한 하락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결론을 지어 보면 달러랑 그리고 빅스 요걸 보면은 당장은 아니야. 당장은 아닌데 조만간 눌릴 수 있어. 그리고 채권 수익률, 비트코인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은 시장 이제 슬슬 내려갈 준비하고 있네. 과열이네. 약간 차익 욕구가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표적으로 힌트를 찾아보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에서 코스닥을 조종시키겠다고 하는 세력의 의지가 좀 나왔어요. 이걸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베타즈 여러분들한테 좀
바이오 관련해서도 그렇고 매수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드렸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제가 매수 일색으로 좀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일이랑 또 길면 월요일까지 아마 기회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까지 기회가 주면 최근에 매수한 종목 중에 손익가 위로 올라온 종목들, 즉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주식을 매입을 했다, 10개를. 그러면 거래세 빼면은 한 11,100원에는 팔아야지 손해가 아니겠죠. 이걸 손익가라고 합니다. 요 손익가 처리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되는 대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일단은. 그래 놓고 월요일, 화요일 미국장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요거 미국장 체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거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도 안 늦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1번. 손익가 의미를 여러분 일단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손익가 위에서 월요일까지 현금을 좀 챙기는 그런 노력을 해본다. 뭐 못 챙기면 별 수 없겠지만요. 일단은 환율이랑 빅스지수를 봤을 때 당장 부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저는 극단적으로 무조건 만드세요. 만듭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 따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월요일까지 만약에 대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이후에 미국장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반응을 본다. 이게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습니다. 그냥 월요일날 미국장, 화요일까지, 월화까지 미국장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거 좀 보자고요. 여러분 그 건강검진 같은 거나 어떤 수술을 할 때 왜 몸에다가 알레르기 있는지 쿡 눌러보잖아요. 주사 같은 거 살짝 놔보고. 그래서 알레르기가 올라오는지 미국 시장에 대한 알레르기가 요런 것 좀 월화에 다음 주까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선모쇼 동시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렇게 물이 있는데 공이 이렇게 있어요. 공이. 근데 이거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고 있던 사람의 손바닥을 어느 순간 탁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은 튀어오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물속에서 공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탁 치었어. 그럼 공 안에는 바람이 들었잖아요. 그 거품이 빵 하고 튄다고 물 밖으로 나온다고. 이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증시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 버티다가 어떤 버틸 이유가 없어지면은 이 버티고 있는 거 탁 치운다고. 그러면 이제 급락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어디서 반영하고 있나요, 여러분? 딱 코스피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반영하고 있다고. 물론 그래서 미국이 빠지거나 글로벌이 빠질 때 우리 시장 좀 더 천천히 빠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빠질 때 에코프로가 빠지면은 만약에 에코프로가 빠지면 우리 시장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좀 방어력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월화까지 웬만하면 월요일까지 내일이랑 월요일까지 손익가 해가지고 좀 현금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슬슬 얘네 고점 나와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단기 고점이 이미 잡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언제 이렇게 밀릴지 모른다. 분명히 얘네 시세 뱉어낼 겁니다. 이거 확신해요, 제가. 얘네 단기간에 지금 위치에서 많이 못 도망갑니다. 반도체도 조만간에 뱉어낼 거예요. 이거 제가 확신 가지고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돈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이오로 갈지 아니면은 뭐 엔터든 게임이든 리오프닝이든 아니면 별도의 테마주가 됐든 어디로 갈지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돈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반도체는 적어도 차익이 나올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2차전지 원래 제가 동박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이런 애들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지금 소재주 가치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폐배터리 뭐 이렇게 원래 갔던 애들 뭐 원통형 배터리나 그러면서 2차전지도 또 사이클이 이제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오늘 수급도 제가 체크를 싹 다 해봤습니다. 근데 2차전지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래서 2차전지 반도체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건 뭐 해야 된다고? 지금 철저하게 장비주. 할 거면 철저하게 장비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우리나라는 결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여러분. 비메모리가 아닙니다. 얘네가 지금 결국엔 턴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비주를 제가 보자는 거예요. 지금 비메모리나 팹리스, 오사트, 뭐 디자인하우스 등등등등 이런 쪽 이미지 센서 뭐 이런 거 기판, DDR5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 맞춰서 반도체 하면 그쪽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반도체 살려면은 장비주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장비주 얼마 전에 STI 이것도 이야기 드렸었고 지금 준비하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종목도 매매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대기 중인데 이거는 반도체가 한번 쿵 눌리는 거 보고 좋은 가격 오면 이런 거 생각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하긴 해야 되는데 잘 골라야 한다. 엉뚱한 거 골랐다가 물려가지고 진짜 해야 될 거 못합니다. 오늘 수급 보면은 뭐 수급 딱히 시장 영향은 없었는데 여기서 유의 있게 봐야 되는 게 코스닥이 플러스 0.71%예요. 근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이거 뭐냐면 오늘도 어제는 하락해서 시장 지수가 하락해서 여러분의 멘탈이 깨졌다면 오늘은 소외감을 느낀 날이에요. 지수는 반등하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니까 이런 거 좀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면 에코프로랑 반도체만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 오늘 반도체 3.71% 올랐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약은 마이너스, 기타 서비스 마이너스, 전기전자도 마이너스. 이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찍혀 있는 거는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이런 애들만 오르고 대다수의 2차 전지주가 못 올랐다는 뜻입니다. 2차 전지에 전기전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좀 여러분이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파생시장은 크게 영향 없었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빼트릴 거면은 아마 수시 좀 잡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도 프로그램이 조금 뭐 하락으로 잡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며칠 내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요걸 여러분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힌트를 아까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이야기 드릴 건데 그 전에 전광판 한번 보고 가시죠. 전광판 보면은 오늘은 뭐 테마주도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자동차 품종 항상 시장 하락할 때 좀 강세였는데 오늘 별거 없었고요. 그리고 뭐 식량난 관련주도 윗골이 달고 제가 항상 요즘에 최근에 이야기 드리는데 요쪽 있잖아요. 요쪽 이거 러우 관련해가지고 일부 개인들한테 엄청 꼬드기고 있습니다. 이거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이쪽으로 물량 넘겨서 물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디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뭐 콩기름 관련주 이런 거 좀 움직이고 그랬는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거 할 때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늘 정가판 보면 너무나도 확실하죠. 뭐 IT 이쪽 강했다. 이 장비주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렇게 이런 쪽이 좀 강했죠. 음. 소재주도 좀 나쁘지 않았는데 패키징이랑 제가 보는 건 지금 장비주 좀 볼 때다. 물론 이렇게 어닐링 관련주는 좀 오늘 강세 많이 보였습니다. HPSP도 오늘 10%까지 올랐던 거 제가 봤었는데 그리고 요건 좀 아쉽네요. STI가 오늘 거의 18,000원, 19,000원까지 간 것 같은데 제가 해서 좀 빨리 팔아가지고 그저께 팔아가지고 거의 한 25% 날렸어요. 근데 이거 급등하기 전날 사가지고 이게 아이 참 급등하기 전날 사가지고 10% 먹고 팔았는데 25%더 와가지고 이거 좀 아쉽다. 단기로 했었는데 이거 말고 아무튼 다른 거 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단기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좀 실자리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쉬면은 그때는 원래 받았던 종목 좀 할 생각이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오늘 좀 아예 관심이 없었죠 시장에서.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당연히 이 에코프로 형제들 이쪽만 강했었다. 소재 양재 소재들 요쪽만 강했는데 이게 지금 포드가 CAT에 끼고서 미국 시장 진입했거든요. 근데 얘네 돈은 안 받는다. 기술만 받아가지고 포드가 공장 짓는다고. 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CAT의 기술로 포드가 건물 짓는다고 이거 오케이 때린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들은 별 좋지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셀,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에서. 근데 얘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반증이 SK IE 테크놀로지 요거 수급 보면은 좀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얘가 지금 테슬라랑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움직임을 보면은 셀 관련주 좀 나쁘지 않겠다. 조립할 때 들어가니까 그런 것 좀 유추해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오늘 얘네가 올랐는데 알박도 따라 오르고 그리고 이제 테마성이 있는 종목도 따라 올랐겠죠. 보면은 뭐 금양도 나쁘지 않았고 TC 스틸 강세를 나왔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제 얘네는 같이 맞았어요. 얘네가 빠지니까 얘네 같이 맞았는데 오늘 못 올라갑니다. 얘네가 지금 안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 얘네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것도 2차 전지는 그냥 수급 논리로만 이해가 되지 얘네 진짜 뭐 에코프로가 미친 듯이 펀더멘탈이 좋고 얘네만 잘 팔려서 얘네만 이익이 나서 그래서 2차 전지가 올라간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겠고 오늘 바이오는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어쨌든 상승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쿠션, 이 돈들을 다 바이오에서 메꿔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무튼 오늘 바이오도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슬슬 저항 구간을 티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맥없이 내려올 때가 아니라 뭐 아니면 페이크로 올렸다가 누르고 이런 게 아니라 때때로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저항하고 다시 올려치고 좀 수급 때문에 빠지더라도 다시 저항받고 올리려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어디서? 특히 이 셀트리온 계열에서.
그리고 셀트리온 계열을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또 바닥잡을 구간으로 보고 있다. 7음봉, 8음봉 떨어져서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셀트리온 얘기를 많이 안 드렸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 보겠고, 만약에 제가 오늘 매수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장중엔 조금 좋게 봤는데, 사실, 뭐 내일 금요일이나 아니면 월요일까지 내가 오늘 셀트리온을 7만원에 샀다, 헬스케어를. 그러면은 금요일, 월요일에는 적당한 구간, 뭐 조금이라도 단타치는 개념으로 매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오늘 산 물량, 금요일, 내일이나 모레 가능하면은 매도 쳐가지고, 만약에 물량 많은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내가 9만원에 물려있는데 오늘 사서 물타기가 됐다. 그래도 이거 증권사 들어가면은 평균 매입 단가 변경이라는 툴이 있어요. 요거 하면은 원래 단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이든 모레든 오늘 뭐 10주 샀으면은 10주 다시 파셔가지고 현금 만들고 단가 낮아졌잖아요. 그럼 뭐 마이너스 시켜 있는 게 싫으시면은 이걸 평균 매입 단가로 바꾼 다음에 그냥 똑같이 유지하시면은 계좌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타기 됐다. 그래서 못 판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10주 샀으면 금요일 월요일에 차익해서 다시 원래로 복구시키십시오. 아마 내일이랑 모레 바이오가 반등 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매우 매우 높습니다. 오늘 만약에 미국에서 당장 바뀌는 거 아니면은 바이오가 금요일 월요일 반등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대응 이야기 들었고, 왜 알파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오늘 장중에는 좀 좋다고 얘기하더니 제가 장 끝나고요, 공매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매도 세력이 외국인 주체가 많잖아요. 근데 얘네가 시그널을 보냈어요. 무슨 시그널? 야, 버스다. 한번 내가 죽일 수 있다. 조심해라. 너 내가 내일 잡으러 간다. 조심해. 이 시그널을 보냈다고. 근데 매크로 지표 보면 당장은 아닌데 시그널 보냈다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에코프로 BM부터 봅시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제가 공매도가 미친 듯이 쌓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에코프로 BM을 보면은 오늘 45만 주를 공매도를 쳤어요. 와,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위에까지 당겨놓고 여기서 공매도를 이틀 동안 78만 주를 했어요. 공매도만. 이게 지금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에코프로가? 와, 나 진짜 에코프로 어제 리뷰 같은 거 몇 개 보니까는 광신도들이 너무 많더라고. 저는 이거 20만 주, 15만 주 터질 때도 와, 진짜 공매도 많다. 근데 오늘 에코프로 심지어 플러스였어요. 와, 근데 공매도가 30%가 넘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에코프로 BM만 그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는 지금 물량이 없어서 이게 공매도가 안 나오는 거지. 에코프로는 지금 공매도 치고 싶은데 대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못 칩니다. 공매도 치려면 무차입으로 불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오늘 20%씩 때렸어요. 거래량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공매도 비율로 따지면 최근에, 야, 진짜 물론 이걸 이기고 잠시 동안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 빠질 때 얘가 진짜 이거 공매도 쇼커머 나가지고 막 땡길 수도 있지만 이것도 확률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미친 듯이 빠지면 어제도 보셨겠지만 얘네가 3, 4%씩 빠진다, 에코프로가. 그러면 셀티노 헬스케어는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꼭 이렇게 크로스 현상이 나올 건데, 스위칭이 얘네가 빠질 때 지금 공매도 비율을 보니까 빠질 때 급락으로 좀 빠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가 없다. 만약에 어제처럼 막 9%, 10%씩 빠지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바이오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같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좀 대비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인다. LNF 보겠습니다. LNF도 지금 공매도 미쳤죠. JYP 제가 심지어 이거 공매도 좀 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 최근에 드리고 있는데 노란 시그널 3개 누적되는데 보라색까지 떴어요. JYP 오늘 보라색 떴거든요. JYP도 빠질 때가 됐다. 시총이 4.9조 가까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좀 억지스럽지 않나? 공매도, JYP도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오늘 공매도 27%, 어제 16%, 그제 17%, 펄 어비스 26%, 18%, 셀트리온 제야 오늘 26% 나왔습니다. 거래량은 없었지만 공매도 좀 많이 나왔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보시겠습니까? 카카오 게임즈 공매도 34%예요. 와, 진짜 독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카카오 게임즈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공매도 34%를, 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거래량이 3분의 1이 공매도예요. 오스테인 플랜 정리됐고 SM 10%, HPSP는 오늘 시세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가 없었죠. 알트오젠도 오늘 공매도 20%, 어제 15%, WCP 6%, 클래시스 16%, 그리고 케어젠더 13%, 리노공업 36%예요. 리노공업은 3개 중에 한 개가 공매도를 때렸다고.
지금 이게 뭐냐면은 얘네 뭐 섹터, 업종, 뭐 개별 종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스켓으로 코스닥에서 공매도 세력이 미친 듯이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공매도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정부에서. 진짜로. 야, 이게 진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작다 보니까 공매도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그냥 막아버렸다고. 물론 에코프로 비하면 진짜 공매도 칠만 하지. 에코프로나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솔직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기업 가치적으로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공매도 이렇게 나올 건가? 아니 뭐 HLB나 아니면은 뭐 알테오지나 이런 바이오 쪽은 또 칠 수 있어.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좀 공매도 이런 누적되는 걸 보고서 시장 부러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좀 오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오늘 어제에 이어서 개인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관만 물량을 뱉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에코프로 BM 보시면은 오늘도 500억, 어제도 1300억. 그러면 이거 에코프로 BM이 지수를 땡길 때, 자기 종목 지수를 땡길 때 샀던 물량보다 이미 현저하게 많아졌죠. 개인이 받아내는 물량이. 그래서 이거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하다. 좀 이렇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로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에코프로가 버티고 다시 갈 것 같은 느낌이 보이지만 에코프로 BM 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에코프로는 껍데기라고. 그나마 에코프로 BM이나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면 또 가능성이나 있지. 에코프로는 지주사인데 지금. 에코프로 BM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거 뭐 분할 상장하고 만약 이런 경우도 생기면 머리 아파집니다. 진짜 저런 것도. 다른 2차전지 관련주 보면은 뭐 금연 보세요. 제가 수급 안 좋자 그랬죠. 금연 같은 거 지금 보면 외국인 어제 산 거 바로 팔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지금 물량 넘기는 거 안 보이시냐고요. 이런 거 지금 되게 위험하다. 알박이 그나마 좀 진짜 2차전지에서 상징적으로 좀 땡겼는데 이런 거를 보여줘야지 2차전지 짱이야. 2차전지 안 죽어.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런 게 나와야지 2차전지가 괜찮아. 다른 애들 따라 올라갈 거야 하면서 다른 섹터에 있는 2차전지 다른 종목들을 산다고 개인들이. 얘 같은 애들 보고서 얘 같은 애들. 가는 애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노안하지 마시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유의미하게 수급 들어온 종목이 막 눈에 띄진 않아요. 이런 거. 쭉정이 종목도 좀 빠졌습니다. 스틸라젠, 헬릭스미스. 얘네 지금 임상 실패했는데 부여잡고 상장만 돼 있는 거거든요. 얘네 결국에 조각 날 건데 이렇게 좀 박살나는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얘네 쪽에서 돈이 털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죽을 애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올리패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끝없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도. 그리고 오늘 좀 그나마 의미 있던 게 타머사이언스 이런 애들 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디니너스도 퍼포먼스 보였죠. 에클론도 오늘 다시 이제 하락세에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지라인 구간을 조금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바이오가 오늘 하락을 5% 하락 시작해가지고 다시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내려쳐도 바이오는 원래 이렇게 자주 내리치거든요. 이거 내리치는 게 나중에 이거 이런 식으로 당겨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바이오 하면서 감안을 해야 돼요. 이거 내린 거 이유 없습니다. 올린 것도 그렇게 크게 이유를 부여하기 힘들어요. FT 이거 가지고 뭐 김구승이 이런 걸로 올린 건데 그건 요거고 요거 빠진 거는 원숭이 도창 뭐 이런 걸로 조금 누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시 땡기는 거 보면은 아직 이 가치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냥 뭐 뉴스에 뭐 호가닥 호가닥 한다. 뭐 요 정도로만 판단을 해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코스피부터 봅시다. 코스피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삼각수렴. 요거를 조금 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게 안 나오고 요거 바꿔서 안착을 못하고 지금 바로 밀리죠. 그래가지고 빠지면은 뭐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지지만 해주면 된다. 지지만 해주면 다시 갈 거고 만약에 빠지면 이거는 제가 베타즈 여러분들한테 퀀트 분석 드렸던 거 그것도 재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거 선반영하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21선 정도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우리 시장은 빠지더라도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코스피가 제일 약해요. 진짜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아시아 증시가 요만큼 빠지면 코스피가 요만큼 빠지고 얘네가 이제 슬슬 올라갈 때 코스피 위주로 딱 올라가는 그런 글로벌적으로 순번표가 늦은 그런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코스피 섹터에 속한 종목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코스피는 괜찮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코스닥 시장이 에코프로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빠지면은 1차적으로는 여기
856p. 이거 제가 어제 잡아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공매도 포지션 같은 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 수급 이런 거 보면 요 정도에서 또 지지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좀 반등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에코프로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뉴스 이야기 드린 게 에코프로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지금은 분석이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빠져도 요번에는 836p 정도는 버틸 것 같다. 지금 878p에서 836을 빼면은 약 42포인트인데, 그럼 종합지수적으로는 한 3.5%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런 거 한 대 맞아도 그냥 과열해서 정도로 봐야 되지 뭐 시간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막 죽는 소리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늘 산 거나 뭐 최근에 산 것 중에 손익가 오는 거 이런 거 팔 수 있는 거 있으면 파는데 안 파셔도 무방하다. 그냥 존버하면 된다. 존버하면 그래도 도망갈 길 준다. 이거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올리고 그러고 죽어요. 근데 이거 올릴 때 많이 올랐다가 죽는 섹터. 얘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안 올랐던 애들이 한번 가는 척 하려고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섹터인지 뻔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렸다가 요 반등 나올 때, 요 때는 누구라도 지금 도망갈 길 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존버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까지 만들 거 만들어 놓으면 추후에 가격 대응적으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내일이나 월요일날 손익가 위로 오면은 물렸던 종목을 오늘 사가지고 손익가 위로 팔면 평균 단가가 낮아진 효과가 있을 거고 오늘 신규 진입한 거는 어쨌든 단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타라도 쳐가지고 조금 수익을 챙기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봉 차트인데요. 이게 위에가 코스닥, 그리고 아래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아래가 반도체입니다. 보시면 반도체가 이렇게 아침에 땡겼다가 지금 하락을 에코프로가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반도체도 이제 버텼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에코프로가 만든 거예요. 에코프로가 이제 시장을 밀어버리니까 반도체도 버티고 오르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탁 이제 미니까 같이 밀리거든요. 이렇게 같이 밀릴 때 이 낙폭을 보면은 코스닥은 많이 안 밀렸어요. 근데 반도체 위주로 이렇게 한번 차익이 나온 거예요. 그래놓고 차익할 때 다 못 나오니까 한 번 더 땡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락폭이랑 상승폭이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도.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상당히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언제든지 나올 준비가 돼 있다. 시장 하락 여부에 따라서 언제든지 도망쳐 버렸다. 요거 체크할 수 있겠고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반등도 시도를 했어요. 근데 반등폭이 반도체보다는 약했죠. 이렇게 비교 딱딱 얘네 둘이 비교하고 얘네들이 비교하면 딱 사이즈가 나오죠. 그리고 반도체는 이 고점 위치 오늘 고점 위치까지 땡겼지만 제약바이오나 코스닥 지수는 고점 기준 오늘의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감안했을 때 역시 지금의 시장 주도주는 반도체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반도체가 주도주일 수도 있고 바이오가 주도주일 수도 있다. 근데 물론 바이오 세팅이 돼 있으면 바이오가 주도주면 좋다. 오케이. 짱이지. 뭐 얘 갈 때 뭐 300% 400% 갈 때 IT는 50%밖에 못 갈 테니까 얘가 주도주면. 근데 반대로 얘가 주도주면 제가 뭐라고 했죠? 얘가 100% 가면은 얘도 100%는 간다고. 비슷하게 간다고. 코스닥 기준으로. 근데 이게 순서가 달라요. 올라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했나요, 여러분? IT가 올라갈 땐요. 제가 이거 많이 얘기 들었어요. IT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근데 바이오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간다고. 이 기간 동안 답답해가지고 지금 죽는 곡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거 시간 지나면은 결국에 비슷합니다. IT가나 바이오가나. 세력형들이 진짜 큰 악재, 갑자기 돌발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이것까지 해먹는다고요. 바이오까지도. 근데 이 수익률을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반도체나 뭐 바이오나 끌고 가는 걸 보면은. 물론 반도체를 들고서 여기서 한 4, 50% 챙겨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이오를 사면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근데 여기서 반도체 수익 먹고서 이거 손 나갈 것 같습니까? 바이오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예 애초에 출발 지점부터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나는 IT가 좋아 보인다. 50%, 2차전지 10%, 바이오 20%, 뭐 엔터 10%, 게임 10% 이런 식으로 나눠 놓든가 애초에. 그러면 IT 갈 때 차익하면서 이쪽으로 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산하는 분이라면. 근데 이거 못 하고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근데 IT에 몰빵이다. 그럼 이거 이쪽으로 못 넘어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이오에 100% 몰빵이다. 근데 그럼
얘가 안 가고 있잖아요. 이거 못 넘깁니다. 이거 심리 컨트롤 못하면은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몰빵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빵을 안 하고 분산을 잘했다. 그럼 다 그냥 뭐 이렇게 한쪽 몰빵했을 때 큰 수익은 못 먹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극명하게 갈리겠죠. IT 100이랑 바이오 100이랑 IT 100 가진 사람들 신났을 거예요. 완전 파티지 그냥 계속 올라가니까 2차전지도 마찬가지. 근데 바이오 100% 가진 사람들은 죽을 맛이겠죠. 안 가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 안 간다고 죽을 맛으로 비관적이고 막 어떡하지? 신세한탄하고 이거 지금이라도 배터리 사야 되나? IT 사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투자 잘못하시는 거라고. 애초에 그런 생각 하실 거면은 분산을 얘를 50 잡고 여기다가 25든 나눠 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컨트롤 못하면. 이거 바이오 당장 튀어 올라도 100% 가지신 분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은 다 못 발라먹습니다. 결국에 조금 내 수익권 뭐 5% 10% 요거밖에 안 올랐는데 그 다음에 뭐야 바이오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반도체나 아니면 2차전지 쉬고 있겠죠. 지금 반도체나 바이오 지금 반도체나 2차전지 빠지고 있네. 나 수익권인데. 바로 갈아타죠. 그래 놓고 얘는 더 가고 얘는 죽어버리는 거. 이런 거 바꿔서 와 괜히 팔았다. 바이오 팔지 말걸. 나 IT랑 2차전지 갈아탔는데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거 미리 성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매매 심리 컨트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주식 투자자는요. 30%는 운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0% 중에서요. 또 30%는요. 심리예요. 이게 투자잖아요. 심리 컨트롤이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40%가 분석, 기술, 이런 거 센스, 이런 거에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심리라도 컨트롤 잘해야 된다고. 그럼 중간은 가잖아. 60점 맞잖아. 이 기술은 누구나 갖고 있겠지. 기술이 안 되면 남의 말이라도 들으면 되잖아요. 그럼 따라갈 수 있다고. 그런 걸 좀 강조해서 오늘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이렇게 아직도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결국 아직 이게 ING예요. ING라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얘가 일단은 쉬는 모습을 보여야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왔으면 이게 나오려면 반도체도 이게 나와야 된다고. 꼭지가 찍혀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돈이 일로 넘어가죠. 지금 보세요. 완전 얘가 여기서 꼭지 찍히니까 이 돈이 여기로 이렇게 넘어온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올리잖아요. 얘는 쉬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는 같이 올리고.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진행 중이니까 당연히 얘가 가기 좀 힘들지. 그리고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거 뭐가 있죠? 제약바이오 하단은 어디라고 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점선. 요 점선을 여러분 잊고 계시네요 하면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이거 계속 빠진다고 이야기 드렸나요? 오늘 제가 요거 보고서 매수 시그널 여러분께 이야기 드린 겁니다. 베타즈 여러분들. 여기 닿는 거 보고서 요거 닿는 거 지지받는 거 보고 분봉상 탁 튀는 거 보고서 여기서 지지받겠다 하고 단기라도 가능하겠다. 여기선 죽더라도 반등은 하고 이게 어디서 놓으면 반등은 하고 죽겠거니 이 반등이라도 먹자. 반등에 손익가 와가지고 현금 좀 만들 수 있으면 그거라도 좋은 거고 만약에 이거 반등 나오는데 얘가 죽어버린다? 그럼 얘가 계속해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뭐 종합지수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준비가 됐고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나 봅시다. 셀티로 헬스케어 어떤가요? 지금 60일선 좀 어떻게 꾸역꾸역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얘를 봐야 돼요. 셀트리온 제약인데 얘가 지금 거의 진퇴양난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지금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 라인 지금 바닥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3일 거래에 버텼잖아요. 얘만 한번 튀어주면 제약업종 지수가 전체적으로 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셀트리온 제약이 여기까지 올라주잖아요. 95,000원 10만원 구간까지 웬만한 바이오는 20% 이상 수익이 납니다. 많이 나는 거 30% 이상 올라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이너스가 뭐 10%든 20%든 이거 셀트리온 제약이 하루 이틀 땡겨주면은 언제고 2, 3거래 안에 금방 회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생각을 했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을 때도 최근에 화수목 해가지고 셀트리온 좀 잡아볼만 하다. 나눠서 받으시라.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게 오늘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시장을 그래도 잘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오히려 지금 제일 먼저 튈 흐름이 나올 것 같다. 다른 바이오보다. 등치별로 갈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금도 대형주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중형, 그 다음 소형 이런 순서대로 좀 갈 거거든요. 물론 대형주 갈 때 개별 소형주가 간간히 좀 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중형주도 뭐 한두 개 좀 튈 것 같고, 여기서도 제가 보면 하남이나 플랫폼 이런 식으로 갈라놨는데 뭐가 유리한지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죠. 소형주는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재수가 좀 있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웬만한 바이오는 전부 다 거의 막 7거래, 8거래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쨌든 음봉 지금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알테오젠, 그쵸? 어마무시합니다. HM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한올바이오파면 얘네가 이제 먼저 지지받으려고 이렇게 저항을 걸고 있었고, 오스코텍도 그렇고, 뭐 빠지는 게 없습니다. 뭐 브릿지바이오도 막 지금 뭐 미친 듯이 빠지고 노란 시그널까지 떴네요.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지금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가 좀 셌지만 이오플로우 버티고 있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최근에 좀 이번 달 내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 레드라인 다시 터치했네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는 좀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넘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지시세도 지금 미친 듯이 빠졌죠. 한 지금 20% 빠졌네요. 단기간 이번 달에. 그래서 지금 어떤 바이오든지 상당히 지금 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근데 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알테오젠 들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빠졌을 때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그죠? 지금도 이게 어떠한 결과를 만들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올렸다가 제가 본 것처럼 월요일 이후에 미국이 빠지면서 2차 전지가 빠질지 아니면 바이오도 지금처럼 같이 빠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빠져도 올린 다음에 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는 놔야겠죠. 항상 시장을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너무 그 상승장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경계 삼아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레오캠 바이오, 뭐 에이벨 바이오도 막 미쳤죠. 지금 보라색 시그널 떴네. 에이벨 바이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점점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노란 시그널, 보라색 시그널이 하나씩 출현이 되고 있다. 이런 걸로도 지금 바이오 지금 거의 다 왔다. 적어도 오늘 사신 물량에 대해서는 얘가 여기서 샀으면은 지금 여기쯤 평단가에 있다고 봅시다. 내일 당장 빠지더라도 죽더라도 올리고 죽는다. 오늘 물량에 대해서는 최소한 올리고 죽는다고. 요거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여러분 지금 너무 좀 지루하고 힘드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도 지금 이제 공매도 아까 보셨겠지만은 한계가 좀 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2차 전지는 끝났고 이제 반도체가 다시 가더라도 얘도 쉬었다 가야지 그냥 가긴 좀 쉽지가 않다. 지금 당장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마냥 쏠 자리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 이격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고 갈 겁니다. 최소한. 최소한 여기 요만큼 맞췄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럼 지금 한 칸 정도. 여기 요거만큼. 한 달 정도 좀 횡보했다 그러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보는 건 여기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횡보하다가 한번 쿵 누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빠지면 당연히 코스피도 살짝 조정이 나오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살짝 그 삼성전자 버티고 있지만 살짝 눌릴 때 종합지수도 살짝 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이어갈 것 같다. 이때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진짜 좀 세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높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가능성. 근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의 반도체주들이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어쨌든 삼성닥의 반도체주들은 비메모리나 DDR5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먼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소부장이 올라요. 얘는 좀 다릅니다. 덩치가 워낙 커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간 다음에 쉴 때 그 다음에 소부장이 따라 올라간다고. 소부장 기회에 슬슬슬 가다가 이것도 여러분이 그 소부장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순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소부장이 먼저 올라가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가 구독자가 지금 많이 멈췄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그리고 많은 좋아요, 댓글 이런 거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